만약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진정세가 되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시지가 카드도 나라에서 꺼낼까요?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하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오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하락하더라도 내년에는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올해 1월이라든가 그때 1월에 이제 표준지를 했잖아요. 공시지가. 강남은 한 20%까지 올렸습니다. 벌써. 아, 그렇습니까? 이미 올린 상태고 네. 올해 이제 추가로 또 올리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하겠죠. 네. 근데 그 공시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게 한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1년에 몇백만 원 세금 더 내는 거예요. 아, 그럼 뭐 거의 신경을 안 쓸 것이다. 예, 그게 1주택자일 경우, 네. 2주택자, 3주택자는 이제 다른 문제, 다릅니다. 한 뭐 수천만 원대로 뛰어오르기도 하는데, 뭐 강남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한 달에 오르는 집이 한번 금액이잖아요. 움직이면 1, 2억씩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한 달에 왜 뭐한 1, 20년치 그냥 내더라도 훨씬 나은 게 아니냐. 네네.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겠습니다. 뭐 장전문관님도 비슷한 의견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공시지가를 올리면 네. 지금 사실 강남에 살면 다들 돈이 많고 다들 부자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집 한 채 그 존재산이에요. 네, 집 한 채를 부모님한테 맞아요. 받았어요. 네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어요. 예. 거기서 평생을 자랐어요. 뭐 30년 됐든 40년 됐든 50년 됐든 네.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근데 공시지가 조금 오른 게 그분이 또 예를 들어서 돈벌이가 시원찮게 안 따고 한다면 네네. 단돈 몇십만 원도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과연 또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금매물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금매물은 나올 수 근데 있다. 예. 대세 하락이나 그 큰 영향을 영향을 줄 것 줄 같지는 것은 않아요. 아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세금의 효과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재산세를 올리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라든가 다른 연구 이론이 나오는군요. 예, 예. 그래서 세금을 때리니까 딱 한 번 떨어집니다. 처음에 때릴 때. 처음에 때릴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위로 예. 간다 이제. 예. 예. 이제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대도시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거기도 이제 폭등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자체가 가격 안정 효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없을 있습니다. 것이다. 보통 없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쪽 교수님이시라.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론을 얘기하시니까. 학교 다닐 예. 때 그 지각하거나 네네네. 뭐 몰래 도시락 점심 시간에 까먹을 때 선생님한테 걸리면 교무실 오라고 그래서 때리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예. 옛날에.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 두 번, 세 번 맞다 보면 아프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문제 학생이. 아니, 지금 이런 비유 교수님 하도 하지 않았습니다고요? 아이고, 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좀 그래요? 뭐 예. 아까 그 뭐 도끼로 뭐 모기는 모기도 날. 명언이 안 나왔어요, 오늘. 예. 계속 하여튼 제가 시시탄탄 들려봐요. 계속 그렇습니다. 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장 전문가님도 저희 교수님처럼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설득력이 가네. 예, 아니 근데 교수님이 오늘 뭐 0.1% 상승, 1% 상승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낯설거든요. 그렇죠. 6억짜리가 7억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노트에 계산했군요. 적어가면서 네. 계산하고 있습니다. 0.1 곱하기 3은 왜 하는 거예요? 계산 계속 하고 있는데 계산해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다음 또 진도를 나가시고 굉장히 빠르시네요. 굉장히 숫자 약합니다. 계산이 저번에도 잘못돼가지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가 사실 서울에 공급될 땅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서울에 공급돼야 될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란 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나라에서는 거의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그 물량을 공급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린필드하고 이제 그레이필드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그린필드는 이제 새 땅에다가 짓는 거. 네. 이쪽 물량이 거의 5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공급 물량에. 네네. 새 땅에다가? 새 땅, 빈 땅에다가 짓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는 한 30에서 한 50% 많아봐야 그 정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선진국들도 보면 그렇게 가는 정책이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건축 그리고 그린벨트 이거 하나도 손 안 대면서 이제 뭐 용도 전환이라든가 용적률을 더 줘서 뭐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공급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1단계로 발표 나온 게 아마 1만 호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서울에 집이 한 300만 채가 넘거든요. 그렇죠. 1만 호를 앞으로 한 5년간 공급해서 가격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까.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본류를 건드리지 않고 뭐 지역적인 것만 너무 건드린 게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조를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은 절대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가진 자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요. 자세히 보면은 옛날엔 대규모로 하면은 공원도 생기고 번듯한 주택이 생기는데 필지 2개, 3개를 합쳐서 하면은 뭐 다가구 주택, 네.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이제 이거 얼마 전에 사고가 났듯이 이제 불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게 과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이제 풀리진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이죠. 당분간 네.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풀어줬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당연히 생각이 풀어야 된다고 아, 이게 지금 자유경쟁이 입각해야 된다.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요, 네네. 선진국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 인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Yes in my backyard. 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집을 지어야 핀비의 한다. 반대말이. 예, 님비의 반대말. 님비의 반대말. 님비 핀피와 좀 네네. 비슷하게 인비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뭐 샌프란이나 런던이라든가 뉴욕에서 이제 어떤 땅을 활용해서라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게라지 하우스를 해서 주차장을 단독주택에 개조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게 해주고 그다음에 10층 지을 수 있는 것들을 50층 짓게 해서 그게 청년들이나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그런 것들도 또 안 하고 아, 있어요. 오히려 개발을 하고 있다. 예, 예. 그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도 안 하고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모 의원님 어떠세요?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과 강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뭐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기울어지게 그래서 했는가? 이 재개발을 뭐 강남 재건축 이루어질 때 강북의 재개발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덜 기울어지지 않았을까요? 좀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다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수도권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뭐 그린벨트를 푼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집값도 약간 들썩들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오고 있는데, 수도권은 과연 이제 뭐 신도시가 많잖아요. 뭐 일산도 그렇고 분당, 뭐 수지 이렇게 많은데, 어느 지역을 개발해야 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네. 강남까지 출퇴근할 때 한 30분, 4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냐. 아유, 시원시원하시네요, 교수님. 근데 그게 제가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계량 분석을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성남, 그다음에 이제 하남, 수원 일부 지역, 광교를 의미합니다. 네네. 거기서 공급을 하니까 강남 집값에 충격을 주더라 나옵니다. 네. 근데 과천은 왜 빠졌느냐? 그 당시에 공급을 안 해서 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 보면은 이제 강남과 이제 어떤 교통로가 연결되면은 집값은 충격을 받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2008년에 우리가 강남 집값이 한번 추하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융위기 직전에. 그렇죠. 왜 빠졌는가 하면은 네. 잠실에서 2만 가구가 입주한 적이 있어요. 2만 가구 입주하니까 뭐 역전세에 나다가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그 한 2만 가구 정도면은 대략 한 7, 80만 평 정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 물량이 좀 주기적으로 나왔으면은 지금과 같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다. 네네네. 근데 그런 공급이 다 막힌 상태여가지고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새로 산 사람의 3분의 1이 지방 사람이 샀어요. 아, 그래요? 지방 사람들까지 다 사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공급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집을 산 분들은 웃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좀 집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서울 집값